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연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세요? 한 커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커플은 지금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A양이 어제 다른 남자와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을 K군이 알았거든요. 너 어제 남자랑 밥 먹었다며? 아, 동아리 선배인데? 왜? K군은 A양이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났어요.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얘기하면 자꾸 물어보니까 그랬지. 나 못 믿어? K군은 A양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어요. 배신자. 왜 이렇게 민감해? 잠깐, A양이 정말 바람을 피운 걸까요? 아니면 K군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게요. 바람의 기준. 미시간 대학의 다니엘 크루거 교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인이 다른 이성과 함께 할 수 있는 27가지 행동을 리스트로 만든 다음, 예를 들면 이것이 바람 피운 행동이다라고 질문 던졌어요. 첫 번째, 손잡기. 두 번째, 뽀뽀. 세 번째, 키스 등등. 각 행동이 얼마나 바람 피우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8가지를 공개할게요. 가볍게 낮은 순위부터 가보기로 하죠. 26위, 가볍게 포옹하기 12점. 이 정도는 바람 피우는 것까지는 아니라는데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19위, 비밀 공유하기 36점. 둘만의 사적인 비밀을 공유한 건 아무래도 연인에게 예의는 아닙니다. 15위, 단둘이 저녁 식사 41점. 생각보다 높은 점수네요. 누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민감한 일이 될 수 있겠네요. 11위, 너무 깊은 감정적 친밀감 52점. 연인이 자신 이외의 다른 이성과 정신적인 친밀감을 너무 깊게 나누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9위, 손잡기 63점. 손만 잡는 것도 바람기 점수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더 깊은 신체적인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일까요? 6위, 야한 메시지 주고받기 82점. 이제부터는 바람기 지수가 상위권입니다. 이걸 들키고 바람 피우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혼내야겠죠? 4위, 키스 88점. 키스는 바람 피우는 행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네요. 1위, 성관계 97점. 바람 피운 행동 1위부터 3위는 모두 성관계와 관련이 있는 행동이었어요. 다른 이성과의 육체적인 관계는 연인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다니엘 크루거 교수는 주의할 점은 바람의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커플의 경우 서로 기준이 다르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생각하는 바람 피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리스트를 참고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서로 어떤 점을 배려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연인 사이에 정말 이야기해볼 만하겠죠? 누가 더 바람이 예민한지, 누가 더 개방적인 편인지 리스트를 따라 이야기를 해보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비단 바람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연애관에 관한 대화도 모두 중요합니다. 바람 피운 게 연인에게 들통나는 최악의 상황. 여기 바람 피우다 딱 걸린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바람 피운 사실을 어떻게 들킨 걸까요? 다음 4가지 선택지 중 최악의 상황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자백. 자기가 스스로 바람 피웠다는 것을 연인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연인의 추궁.
낌새를 챈 연인의 집요한 추궁 끝에 바람 피운 사실을 털어놓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장에서 들통. 바람 피우는 현장을 연인이 목격한 거예요. 네 번째, 제3자의 제보. 제3자를 통해 연인이 바람핀 걸 알게 되는 거죠. 다 고르셨나요? 정답을 알아볼게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와리드 와피피 교수는 바람 피운 적이 있거나 연인이 바람 피운 적 있는 사람을 모집해 실험을 준비합니다. 바람 피운 사실을 연인에게 어떻게 알렸을 때 가장 최악인지 연구해 본 거죠. 바람이 들통나는 최악의 방법은 바로 제3자의 제보였습니다. 관계 만족도의 하락이 1위가 제3자의 제보 마이너스 44점, 2위 현장에서 들통 마이너스 44점, 3위 연인의 추궁 마이너스 38점, 4위가 자백 마이너스 25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전해 듣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것보다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42%나 더 컸습니다. 용서받는 정도가 1위가 자백일 때 70점, 2위 연인의 추궁일 때 63점, 3위가 현장에서 들통일 때 57점, 4위가 제3자의 제보일 때가 52점으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바람 피운 것을 용서받는데도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와피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연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나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면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적인데 그것을 제3자가 안다는 사실은 이 모욕감을 증폭시키죠. 그래서 똑같은 바람이라도 제3자를 통해 전해 들었을 때 그 파괴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더라도 차라리 연인에게 걸리는 게 낫겠네요. 바람 피우는 건 나쁜 거예요. 절대로 바람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바람을 피웠다면 와피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 바람 피운 사실을 자백했을 때 헤어질 확률은 약 44%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통날 확률이 44% 미만이라는 거죠. 나는 절대 바람 안 피울 거야 라는 다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타고난 바람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 바람둥이 여자 구별하는 법 3가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